빛보다 빠른 의 존재가 있을까? 중성미자, 그림자, 레이저 포인터, 펄서. 빛은 정지 질량이 없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속도에 따른 질량 증가가 없어서 진공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공이 아니라면 빛은 전자나 중성미자 등보다 얼마든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한때 빛이 중성미자보다 속도가 느렸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2011년 CERN의 오페라 실험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중성미자가 진공 속의 빛보다 약 60나노초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중성미자는 730km를 이동하였는데 이것은 진공이 아닌 땅속을 이동한 것입니다. 땅속을 이동한 중성미자가 진공 속의 빛보다 60나노초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적으로는 장비 오류 광케이블 접촉 불량으로 인해 시간이 잘못 측정된 해프닝으로 끝났었습니다. 중성미자가 대단한 점은 땅속을 통과하는 속도나 진공을 이동하는 속도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페라 실험은 장비 오류로 판정났지만 현대의 측정 장비로는 사실상 빛이나 중성미자의 속도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즉, 현대의 측정 장비로는 얼마든지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결국 항상 오류로 판정날 뿐입니다. 오페라 실험이 동기화를 위해 GPS 신호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GPS 자체도 이 정도 즉 나노초의 시간적 오차는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초를 다투는 실험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빛과 중성미자의 속도 승부는 무승부 내지는 측정 불가나 다름없습니다. 우주는 항상 진공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승부에서는 중성미자가 빛을 이깁니다. 1987년에 폭발한 초신성 관측은 중성미자의 속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신성 폭발 시 빛보다 중성미자가 약 3시간 정도 먼저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중성미자가 빛보다 빨라서가 아니라 빛은 별 내부의 두꺼운 가스층을 뚫고 나오느라 시간이 걸린 반면 중성미자는 물질을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즉시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16만 광년을 날아온 시간을 계산해보니 중성미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거의 일치, 차이가 0.000000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측정 장비나 실험 방식으로는 빛과 중성미자의 속도 차이를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와 중성미자의 속도는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빛도 빛의 종류에 따라 실제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진동수가 빠른 빛이나 느린 빛이나 빛의 속도는 차별하지 않고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나 초신성의 감마선은 워낙 에너지가 높고 진동수가 빠르기 때문에 입자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감마선은 중성미자와 유사하게 직선으로 이동하고 우주의 장애물들을 훨씬 더 잘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는 같지만 실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언제나 감마선이 다른 종류의 빛보다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림자와 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펄서의 감마선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림자의 이동 속도는 빛보다 빠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달에 비쳤다고 했을 때 우리가 1도만 방향을 틀어도 달에서는 약 6,700km를 이동한 것이 됩니다. 이 거리는 달이 지름의 2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10도만 틀어도 약 67,000km를 이동한 것이 됩니다. 그림자의 이동 속도는 빛의 이동 속도보다 빠르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림자가 아닌 달에 레이저 포인터를 비췄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달 표면에 비춰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거의 동시에 광점이 달 표면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펄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서는 펄서는 레이저 포인터와 유사합니다. 펄서는 우주의 등대로서 강력한 감마선을 주기적으로 방출하는데 펄서의 빛줄기가 우주 공간을 원을 그리며 훑고 지나갑니다. 펄서에서 나온 빛줄기가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 도달하면 그 빛줄기의 끝부분이 그리는 원의 크기 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펄서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도는 짧은 시간 동안 저 멀리 있는 빛의 점은 수조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점에서 관찰되는 빛의 점의 이동 속도는 광속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물리학자들은 비물질적인 점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그림자, 레이저 포인터, 펄서의 감마선 등은 현상으로서 빛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리 법칙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우주의 팽창 속도 등 공간은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의 팽창 등 기하학적 대상은 빛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질, 입자처럼 질량을 가진 존재는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정보 또는 메시지 등 정보의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인과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자얽힘도 현상 자체는 초광속임을 인정하지만 정보의 속도는 여전히 광속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림자, 레이저 포인터, 펄서가 내뿜는 감마선 등의 자체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지만 그것이 우주 공간에 그리는 궤적이나 광점의 이동 속도는 빛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리학자들은 그림자, 레이저 포인터, 펄서의 감마선이 실제로 빛보다 빠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이들의 겉보기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있지만 정보나 에너지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개별 광자들이 옆으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광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점에 순차적으로 도착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이 빛보다 빠를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사건의 순차적 나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위상속도 페이즈 벨로시티는 군속도 그루프 벨로시티보다 빠를 수 있다고 하는데 위상속도는 그림자, 레이저 포인터, 펄서의 감마선이 여기에 해당되고 군속도는 빛의 이동 속도 즉 무선 통신 신호, 광자의 이동으로서 실제 입자와 정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위상속도가 빛보다 훨씬 빠르다고 해서 그 속도로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위상속도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다르고 영향이 없지만 군속도는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속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빛보다 빠른 위상속도를 이용하여 빛보다 빠른 무선 통신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빛의 속도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상속도나 군속도나 모양의 변화이므로 요즘은 군속도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방속도 프론트 벨로시티만큼은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전방속도란 신호의 맨 앞부분이 나아가는 속도입니다. 전방속도는 빛의 속도를 어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상속도나 군속도로 통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라는 물리적 이유는 아무리 위상속도나 군속도를 조작해서 빛보다 빠른 통신을 시도하더라도 전방속도라는 인과율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방속도가 진짜 빛의 신호 속도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레이저 포인터, 펄서의 감마선이 빛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무선 통신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통신이란 실제 정보가 오가야 하는 것이지 현상만으로는 통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상속도와 군속도는 파동의 수학적 및 기하학적 특징에 불과하지만 전방속도는 실제하는 인과관계의 물리적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수학적, 이론적, 좌표적, 기하학적, 현상적인 사건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수백 배라도 능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상분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속도는 실험적으로 빛의 속도를 300배 이상 능가하였음.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인과관계의 물리적 사건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판단입니다.